나는 그날 가족 모임에서 사촌의 손에 쥔 그 빌어먹을 사업 계획서를 찢어발겼다. 9만 달러. 환상 속에서나 가능한 소리, 라고 소리치며 모두의 눈앞에서 그 종이를 불태웠다. 그리고 그 순간 가족들은 나를 쓰레기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모든 유산 상속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 사진을 모조리 찢어버렸다. 그날의 분노가 아직도 내 가슴을 찌른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자란 나는 늘 가족의 기대 속에 살았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친척들의 도움으로 나를 키웠다. 사촌 형, 그놈은 항상 야심만만했다. 이름은 민준, 나보다 5살 많지만 머릿속은 환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번엔 진짜야, 형제. 미국 시장에 K-뷰티 제품 수출. 9만 달러만 투자하면 대박날 거라고 그의 눈빛은 광기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건 그냥 또 하나의 거품, 이전에 실패한 카페 사업처럼. 내 마음속에서 그 장면이 반복된다. 친척들이 모인 송파구의 큰 집, 설날처럼 떠들썩했지만 공기는 무거웠다. 숙모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너처럼 성공한 사람이 왜 사촌을 도와주지 않니? 혈육인데 성공. 웃기지도 않는다. 나는 IT 회사에서 평범한 개발자로 매일 야근하며 버티는 삶이다. 9만 달러는 내 전 재산의 절반, 아내와 아이를 위한 미래였다. 도와줄 수 없어요. 이건 도박이에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진짜 이기적인 새끼야. 가족이 뭐냐? 그리고 숙부가 덧붙였다. 쓰레기 같은 놈의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부끄러워하실 거다. 그 말에 내 심장이 터질 듯 했다. 쓰레기. 내가. 어린 시절, 민준이 학교에서 왕따 당할 때 내가 지켜줬던 걸 잊었나? 그의 첫 사업 실패로 빚진 돈을 내가 갚아준 걸? 하지만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다. 오직 돈, 오직 이익.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나는 생각했다. 이제 끝내자. 이 가짜 가족의 아내 지은이 기다리는 집에 도착해 나는 서랍 속 가족 앨범을 꺼냈다. 한 장 한 장 찢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자유야. 더 이상 기대하지 마. 다음 날 회사에서 일하는데 민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너 때문에 가족이 분열됐어. 숙모가 울고 계셔. 웃음이 나왔다. 분열. 원래부터 금이가 있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를 불렀다. 유산 상속 포기 서류 작성해 주세요. 그 결정은 충동적이었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속삭였다. 이게 내 복수야. 그들이 원하는 걸 빼앗아 하지만 복수가 아니었다. 그냥 해방.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산 분배가 남아 있었다. 큰 집과 땅, 그게 민준의 환상을 키운 원천이었다. 내 독백이 멈추지 않았다. 왜 나만 희생해야 해? 왜 그들의 꿈을 위해 내 삶을 저당 잡혀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여보, 가족과 끈을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빠, 정말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이 결정이 가져올 파장이 클 거라 느꼈다. 민주는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그는 항상 그랬다. 어린 시절부터 내 장난감을 빼앗고도 미안해하지 않았다. 이제 그의 환상이 내 인생을 빼앗으려 한다. 며칠 후 숙부에게서 전화가 왔다. 얘야, 이 새끼야. 상속 포기. 미쳤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네, 숙부님. 제가 쓰레기니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서울의 네온 사인이 반짝였다. 내 마음처럼 혼란스럽게. 이게 시작이었다.
가족의 반격이 올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 민준이 내 회사에 찾아온 건 그 주말이었다. 형제, 제발. 이 사업만 성공하면 다 갚을게. 그의 눈에 절박함이 스쳤다. 하지만 나는 봤다. 그 뒤에 탐욕을. 안 돼, 끝났어. 내가 말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그리고 떠났다. 그날 밤 지은이 말했다. 오빠, 조심해. 민준 오빠가 이상해. 그녀의 걱정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나는 생각했다. 이게 가족인가? 돈 때문에 서로를 찢는 독백이 이어졌다. 어쩌면 내가 잘못된 건가? 혈육을 버리는 게 죄일까? 하지만 아니었다. 이건 자존심의 싸움. 그리고 나는 지지 않을 거다. 시간이 흘렀다. 상속 포기 서류가 공식화되자 가족 채팅방이 폭발했다. 그 새끼 때문에 유산이 줄어. 쓰레기 같은 놈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나는 퇴장했다. 자유의 맛이 달콤했다. 하지만 쓴맛도 왔다. 어머니의 무덤에 가서 속으로 말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이게 옳아요. 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그 순간 결심이 섰다. 그냥 끊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자. 민준의 과거 실패들, 숙부의 비리. 그게 내 결판이었다. 민준의 환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다. 나는 은밀히 조사했다. 그의 K뷰티 수출 계획, 그게 그냥 사기였음을 알았다. 투자자 명단에 가짜 이름들이 있었다.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었다. 이 새끼가 나를 이용하려 했어. 하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대신 나는 내 삶을 재정비했다.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고 지은과 아이를 위해 저축을 늘렸다. 가족 없는 삶이 오히려 평화로웠다. 그런데 숙모가 찾아왔다. 우리 집 문 앞에서 울고 있었다. 아들아, 제발 민준을 도와줘.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녀의 눈물에 내 가슴이 아팠다. 어린 시절, 그녀가 나에게 준 사랑을 떠올렸다. 하지만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그 사랑은 조건적이었어. 죄송해요, 숙모님. 못해요. 문을 닫았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그날 밤 꿈에서 어머니가 나타났다. 잘하고 있어. 하지만 깨어나니 불안했다. 이 복수가 나를 파괴할까? 민준의 반격이 왔다. 소셜미디어에 나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가족을 버린 이기적인 새끼 익명이었지만 나는 알았다. 친구들이 물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오래된 이야기여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시작했어. 내가 끝낼게.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명예훼손 소송 준비해주세요. 그 결정에 지은이 걱정했다. 오빠, 너무 나가. 나는 안아주며 말했다. 이게 필요해. 어더와이즈. 끝나지 않아. 가족 모임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장례식처럼 무거웠다. 숙부가 주재했다. 오늘 유산 분배를 논의한다. 하지만 그 쓰레기 때문에 그의 시선이 나를 피했다. 나는 불청객처럼 앉아 있었다. 왜 갔을까? 증명을 위해. 민준이 말했다. 형제, 아직 늦지 않았어. 9만 달러만. 그의 목소리가 애원조였다. 나는 웃었다. 환상 깨워줄까? 그리고 자료를 꺼냈다. 그의 과거 사기 기록. 방안이 얼어붙었다. 이게 뭐야? 숙부가 떨었다. 나는 차분히 설명했다. 민준 형이 숨긴 진실. 이전 사업도 사기였어.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거짓말,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숙모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들아, 왜? 그 순간 내 독백이 폭발했다. 이게 내 환상의 끝이야. 가족이란 이름으로 나를 이용한 대갑, 하지만 후회도 스쳤다. 이게 너무 잔인한가? 분위기가 바뀌었다. 친척들이 민준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우리를 속였어. 돈 때문에.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하지만 진짜 이번엔 그의 변명이 초라했다. 나는 일어났다. 이제 만족해? 나를 쓰레기라고 불렀던 거 그리고 나왔다. 밖에서 비가 왔다. 내 마음처럼. 집으로 가며 생각했다. 이게 결판인가? 아니, 아직 더 있어. 며칠 후, 민준에게서 전화. 형제, 만나자. 카페에서 만났다. 그의 눈이 빨개져 있었다. 내가 옳았어. 환상이었어. 고백이었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이게 또 다른 속임수. 왜 이제 와서? 물었다. 그는 울었다. 가족 잃을까 봐의 웃음이 나왔다. 가족. 그 단어가 이제 역겹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 진심이 보였다. 내 안에서 갈등이 일었다. 용서할까? 아니면 끝낼까? 그 대화 후 나는 혼란스러웠다. 지은에게 말했다. 민준이 변한 것 같아. 그녀는 조심해 라고만 했다. 하지만 내 독백은 계속됐다. 혈육의 끈이 이렇게 강한가? 아니면 내가 약한 건가? 결국 나는 결정을 내렸다. 소송 취하. 하지만 경계는 유지. 가족 채팅에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개인적으로 숙모와 통화했다.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고마워, 아들아. 시간이 약이었다. 민준의 사업은 포기됐다. 그는 직장을 구했다. 평범한 삶, 나는 그걸 지켜봤다. 멀리서. 내 삶은 안정됐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다. 이게 승리인가? 아니면 패배, 독백이 멈추지 않았다. 밤마다. 결판의 날이 왔다. 숙부가 병원에 입원했다. 심장 문제. 가족들이 모였다. 병실에서 민준이 나를 봤다. 와줘서 고마워. 그의 눈에 감사. 아니, 후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 지게 내가 원한 가족인가? 숙부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 모였구나. 유산 이야기. 그의 손이 떨렸다. 그 순간 과거가 스쳤다. 숙부가 아버지를 도와주지 않았던 일, 그 비밀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숙부님, 그만하세요. 내가 말했다.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유산. 그게 뭐 중요해요? 가족이 건강한 게 먼저잖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 위선자들이 민준이 덧붙였다. 형제가 오라. 그의 변화에 놀랐다. 병실을 나오며 생각했다. 이게 진짜인가? 아니면 연기. 지은이 기다리는 집으로 가며 독백했다. 인간은 변할 수 있어? 하지만 신뢰는? 퇴원 후 가족 식사가 열렸다. 이번엔 화기애애. 표면적으로. 숙모가 요리를 내놓으며 말했다. 오랜만에 다 모여서 좋네.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민준이 조용히 물었다. 형제, 용서해줄래? 나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용서. 내가 먼저 사과해.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환상에 빠져서 그의 눈물이 떨어졌다. 내 가슴이 아팠다. 이 새끼, 진심인가? 대화가 깊어졌다. 민준의 과거를 털어놨다. 어린 시절부터 내가 부러웠어. 성공한 너, 웃기지도. 내가 성공?
그냥 버틴 거지? 너도 노력했으면 됐어, 내가 말했다. 그는 한숨 쉬었다. 늦었나? 아니, 늦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그날 집으로 돌아와 지은에게 말했다. 변화가 보이네. 그녀의 미소가 따뜻했다. 하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숙부가 유언장을 바꿨다. 나를 다시 포함시켰다.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이게 뭐야? 동정, 변호사에게 갔다. 포기 유지해주세요. 그의 놀란 얼굴. 내 독백, 유산이 아니라 존엄이야. 가족에게 알렸다. 나는 필요 없어요. 민준의 반응, 왜? 이제 화해하자. 화해. 돈으로 내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논쟁이 벌어졌다. 채팅방에서 다시 폭발. 또 이기적이야. 쓰레기, 옛날 패턴. 나는 웃었다. 변하지 않았어. 그리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모든 연락 차단. 지은과 아이만 내 가족. 자유의 무게가 느껴졌다. 하지만 외로움도. 밤에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결판인가? 고통스러운. 몇 달 후,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직장에서. 형제, 이야기 좀. 카페로 갔다. 그는 변했다. 사업 포기했어. 이제 안정된 일 해. 그의 눈에 평화. 내 덕분이야. 웃음이 나왔다. 내 덕. 내 선택이지. 대화가 이어졌다. 어린 시절 추억. 웃음이 터졌다. 어쩌면 용서할 수 있나? 집으로 가며 독백. 인간은 복잡해. 한과 사랑이 섞여. 지은에게 말했다. 민준과 화해할까 봐. 그녀는 오빠 마음대로. 그날 꿈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잘하고 있어. 깨어나 평화로웠다. 화해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민준과 자주 만났다. 커피 한 잔의 이야기. 그의 환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스트레스 때문에 도피했어. 공감됐다. 나도 그랬으니까. 회사 압박, 가족 기대. 이제 현실발. 내가 조언했다. 그는 고마워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믿을 수 있을까? 경계는 유지. 가족이 서서히 모였다. 숙모 생일 참석했다. 어색했지만 웃음이 나왔다. 숙부가 말했다. 돌아와서 고맙다. 그의 손이 따뜻했다. 내 독백, 이게 진짜 가족인가? 민준이 선물을 주며 말했다. 형제, 고마워. 그 순간 과거 상처가 치유되는 듯 했다. 하지만 위기가 왔다. 민준의 옛 빚쟁이가 나타났다. 돈 갚아, 위협. 그는 나에게 도움 청했다. 형제, 제발. 분노가 치밀었다. 또 돈, 하지만 그의 눈에 공포. 나는 도왔다. 변호사 통해 해결.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가 말했다. 약속해. 은혜. 가슴이 복잡했다. 왜 내가? 그 사건 후 민준이 변했다. 감사 인사 편지. 내가 아니었으면. 감동됐다. 지은이 말했다. 잘했어. 하지만 독백, 이게 용서인가? 아니면 바보짓? 유산 분배 날. 숙부가 말했다. 공평히 나눈다. 나는 거부. 필요 없어요. 제3 있어요. 모두 놀랐다. 민준이 말했다. 존경해.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이게 결판의 끝? 시간이 흘렀다. 가족 관계가 안정. 하지만 나는 거리 유지. 내 삶 우선. 회사에서 성공. 지은과 행복. 민준도 안정. 가끔 만나 웃음. 결판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 민준의 결혼식. 초대받았다. 행복한 그의 모습.
형제, 베스트맨 해줄래? 감격. 수락했다. 식장에서 가족 모임. 따뜻했다. 숙모가 안아주며 말했다. 내가 자랑스러워 은혜 독백, 이게 화해야. 하지만 과거 그림자. 연설 중 민준이 말했다. 형제 덕에 여기 있어, 박수. 하지만 나는 생각. 환상 거절이 우리를 구했어. 결혼 후 민준의 새 삶 안정. 나도. 가족 모임 정기적. 하지만 돈 이야기 금지. 내 규칙. 아이와 산책하며 생각. 가족은 선택이야, 지은과 행복. 마지막 결판. 숙부 사망. 장례식. 슬픔 속 화합. 유언, 화목하게 살아라, 우리는 약속. 민준과 포옹. 고마워, 형제. 시간 지나 내 삶 완성. 가족과 균형. 환상 거절이 가져온 교훈, 현실 직시. 이게 내 이야기. 쓰레기에서 자유로. 의미 있는 결말.